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 셸리 밀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셸리 밀시는 오스만 제국의 9대 파티샤입니다. 1517년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칼리프 부직을 얻은 이후 오스만 제국과 그 이후 오스만 술탄들은 밀시기 때문에 이슬람 제왕으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세는 8년으로 짧지만 시자 헤자지 이집트를 정복하였고 그가 숙적들을 숙청해서 그의 뒤를 이은 솔레만 대제가 아무 문제없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1470년 아마시아에서 첫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 아우마트가 호제가 되었을 때 그는 트라부전 총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이지트 이시와 마찬가지로 셸리 밀시 역시 아버지보다 더한 왕위 쟁탈전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형 아우메트였습니다. 아버지 바이지트 이시는 아우메트를 차기 술탄으로 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셸림에게 테라페 준타를 영지로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1511년 셸림은 흑의 북쪽에 있는 크림 강국과 동맹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바이지트 2세계 유럽령 직거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당시 왕위 법상 먼저 콘스탄티니를 개선한 자식이 차기 술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할을 지역인 테라베준타에서는 부왕의 사망 시 아우메트보다도 개선이 늦었고 극히 불리하게 유럽 즉 도나와강 근처에 있는 직거주를 받아야 아우메트와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 기반이 위협적이었던 셸림은 아버지 바이지트 2세에게 직거주를 얻어냈습니다. 동시에 소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시아파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우메트는 소아시아 북쪽에서 권력 기반을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제선 알리피샤를 붙여 소아시아의 시아파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공공이 중요하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정부는 차기 술탄 위에 야망을 미쳐 바이지트 이시는 아우메트에게 제의를 물러주고 싶어 강수를 두었습니다. 1511년 6월 진압군을 이끌던 알파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란군 오토마리가 전사하며 반란을 끝났습니다. 바이지트 2세의 예상대로 아우메트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셸림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아버지 바이지트 2세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예니체리와 바이지트 2세를 공격합니다. 1511년 8월 바이지트 2세의 기병대 챔피언 셀레메시는 동맹인 크림 강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시아파 반란을 마무리한 아우메트는 콘스탄티니에로 진격해서 콘스탄티니에의 귀족들은 예니체리를 얻지 못한 아우메트를 차기 술탄으로 확장한 것을 유보합니다. 실망한 아우메트는 무력한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소아시아 영지들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바이지트 2세의 군신들이 아우메트의 봉신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바이지트 2세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노린 셸림은 콘스탄티니에를 재공격하고 결국 1510년 4월 셸림 1세는 콘스탄티니에를 점령하고 아버지 술탄을 찬탈합니다. 1513년에는 소아시아를 장악한 아우메트와의 내전 끝에 승리하고 아우메트를 선포 제양합니다. 이후 부왕 바이지트 2세로부터 제의를 빼앗고 반역을 면회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 모두를 죽입니다. 바이지트 2세 또한 양이한 후 한 달이 지난 다음 죽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설은 셸림 1세에게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역시 권력 앞에는 가족간에도 비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14년 그는 사파비 왕조 이스마일 1세와의 전투를 위해 오스만 제국을 이끌고 직접 출정하여 찰디란 전투에서 이스마일 1세를 격파합니다. 뒤에서는 거둔 셀림 1세는 곧바로 사파비 왕조의 수도 타브리즈까지 함락하였습니다. 이세의 내친김에 이스마일을 잡아 죽이고 사파비 왕조를 망망시키려 하였습니다. 보복 문제로 더 이상 징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일이 다시 군사를 모아오기로 하며 꼼짝없이 당하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제리들의 반대로 인해 타브리즈에서 더 동쪽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로 셀레임 1세는 동부 아나톨리아와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오스만의 영토로 합병하였습니다. 이후 이 지역들은 그의 아들인 셀레만 치세의 합권 오스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510년에 알제를 근거지로 해적 집단의 수장인 우르지를 신하로 세웠습니다. 1516년 만두쿠 왕조와 전쟁하여 만두쿠 왕조를 멸망시키고 시리아와 이집트 해자제를 명하였습니다. 이때 만두쿠 왕조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 무터와킬 3세가 자신의 칼리파 칭호를 셀립 1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리아 이집트 정복으로 오스만 제국은 처음으로 인구 비율적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스만 제국이 영유하고 있었던 아나톨리아 해안지대 그리스 발칸 반도로 근본적으로 동남아 제국의 유산이 강력하게 남아 인근 유지 정복 이전 기적 가물이 자제 같은 일들을 개정하고 데브리 시메르 제도를 통해 제국의 파워 엘리트에 편입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오스만 제국의 관영 정책에 딱히 개종을 하지 않고 비시민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점거하고 칼리파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은 생각하는 그 순위 이슬람권 전반의 슈퍼 파워급 위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셀렘 1세 시기에도 오스만 제국의 관영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들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고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수도원 및 성당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훼손 및 파괴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들이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도 제국은 이를 보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라고 실제로 아나톨리아에 남아있는 정교회 성당의 명문들을 보면 셀렘 1세를 칭송하는 문구가 볼 수 있습니다. 셀렘 1세는 독실한 순위파 황제였지만 의외로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전반의 호의를 보였습니다. 반면 순위파의 적대적인 시아파를 싫어하였습니다. 셀렘 1세는 이단은 이교도보다 더 나쁘다 고 말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시아파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에 사파비를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법관인 카디오 율법학자인 우프터로 하여금 시아파는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따라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전 중독을 시아파 제국으로 만들려던 이스마일이 부왕인 바이지트 2세 시절 오스만 동부에서 일어나는 이 차례의 대규모의 시아파 반란을 사죄하고 셀림의 즉위 과정에서 셀림의 정적인 조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만의 제국이 만두쿠를 지원한 등 셀림의 어그로를 잔뜩 끌었던 탓도 있겠지만 똑같이 사파비와 전쟁을 벌였던 그의 아들 술레이만도 그렇게까지는 심한 발언이나 언행을 한 바 없었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아파를 정말로 기독교보다 더욱 몹시 싫어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1520년에 고 기사단이 증거적인 로더스 섬 원정을 준비하던 도중 급사하였습니다. 그의 정복 사본 아들 슬레이만 1세가 기승 성공죄로 추진합니다. 8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국의 영역을 2배 가까이 늘려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기간이 30년을 넘어가던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정년 권투로 여겨지며 할아버지는 마호메트 2세 이상의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정복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제자인 곤주론에서 그를 저보의 명성을 능가할 만한 인물인 것 같다고 평하였습니다. 셀림 A씨는 제2기간 동안 내지에 신경을 썼으며 이후로는 찰데란 천대에서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를 격파하고 반역과 왕조를 문망시켜 이집트를 정벌했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어서운 제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에 걸친 대제국으로 만든 뛰어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신들을 적기에 수평하여 아들인 슬레만 1세가 이들의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어서운 제국의 전성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명나라의 주원장 홍무제와 같은 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스만 술탄들과 달리 석수염을 깎는 대신 콧수염을 길렀습니다. 냉혈 한이란 변모를 얻게 된 것은 기성 문제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신하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면 충분히 보상했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징벌을 물론 처형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폐하, 혹시 신을 죽일 때가 되면 신의 지면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셀림 1세 황제가 말하였다. 신은 나도 오랫동안 그대를 죽이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대의 뒤를 이을 책임자를 찾지 못해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다. 만일 책임자를 찾게 되면 그대는 그대의 말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남긴 12개급 순영 전함 개발에 오스만 제국 해군은 그의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까지 튀르키예 해군의 대표적인 함선이었던 아부조 술탄 셀림이 바로 그것이다. 2010년 개통한 보스포러스 해협의 세 번째 교량은 아부조 술탄 셀림 그 역시 이 황제의 이름에서 불렸다는 것이다. 바이즈드 2세의 차기 술탄 내전 때문에 예체리들이 반말하고 있다는 쿠데타 떡밥으로만 나오다가 막판에 직접 등장한다. 이때 마호메트 왕자가 예체리들에게 너희들은 셀림이 아니라 술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술탄은 어디 있는가라고 소리쳤다. 술탄은 자네 앞에 서 있다. 형제라면서 형은 마호메트 왕자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여버린다. 그리고선 에지오에게 내 아들이 당신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을 보자마자 죽였을 거라고 하였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에치오가 칼을 빼들어서 에치오 옆에 있던 소피아가 말렸다. 만약 소피아가 에치오를 말리지 않았다면 셀림과 함께 온 예니체리 수십 명하고 칼싸움이 벌어질 뻔하였다. 술탄이 된 후 아우마트를 옹기반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고 제일 먼저 앞장을 선 아버지를 감금하라고 외쳤다. 이 말에 바이에즈 2세가 내 이놈 어찌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를 가도록 하느냐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고함쳤다. 대려 얼굴을 들이밀며 원래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이 제국은 주인은 다 나라고 비웃는 것이 약권이다. 이후 미개와 가난에 찌든 유럽이 아니라 동방으로 진출을 하자는 말을 겉들어 딱히 비중은 오스만의 술탄이 되었다 해서 주인공이 계승 경쟁자로 등장한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다. 여기서는 버티다 못한 자신이 직접 술탄이를 찬탈하게 되고 이후 콘스탄티니의 대지진을 얘기한 주인공이 술탄절을 찬탈한 정당하지 못한 계승자 셀렘을 대지진의 원인으로 몰아가면 언제 몰아가고 결국 술탄이 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한다. 이런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더니 권력은 비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